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군부 정권의 탄압에 맞서 한 세대를 거쳐온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42년 전 광주의 5월 정신도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미얀마 시민들과 맞닿아 있는데요. 그중 목숨 걸고 무장 학생 운동을 이끈 탄케 의장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월의 아픔이 그대로 서려 있는 총탄 523발의 흔적. 42년 전 우리처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던 버마 학생 민주전선 의장 탄케 씨가 옛 전남도청 주변을 거닙니다. 군부 세력이 시민들을 무참히 짓밟았던 80년의 광주는 미얀마의 잔혹한 세월을 떠오르게 합니다. I feel something. I feel something. How much our brothers, our sisters are suffering here. 1988년 8월 8일, 수십만 명의 미얀마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독재자의 하야와 민주화를 요구했던 이른바 8888 항쟁. 당시 의학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2살의 탄케 씨는 아버지와 함께 민주항쟁에 참여했고 이후 34년 동안 국경 산악을 넘나들며 학생군 무장투쟁에 앞장섰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히기도 했지만 칼 한 자루 없이 전선을 오고 지뢰밭을 건너는 등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But the problem is military never get such kind of proper, meaningful political dialogue. That's why we have been fighting. 버스에 올라가 태극기를 흔들었던 42년 전 광주의 모습은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품기엔 충분합니다. Students and people in Gwangju, they don't have any guns, but they show their strength together. It's very impressive. 광주와 튼튼한 연대를 이어오고 있는 미얀마의 투쟁은 민주화 역사의 큰 발자취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5.18) 42주년 연속 기획보도 미완의 5월 수첩 네 번째 순서입니다. 42년 전 5월 20일은 광주 MBC가 불에 탔던 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소식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자 이에 화난 시민들이 광주 MBC 사옥에 불을 낸 건데요. 광주 MBC가 당시 어떤 방송을 했던 건지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밤 9시 반쯤 광주 MBC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볼펜 한 자루 남지 않고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4층, 5층 옥상 위로까지 쭉 불기둥이 올라가서 그대로 다 전소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목격한 나는 피눈물 났지요. 시민들은 광주 MBC가 5.18 민주화 운동을 축소 왜곡 보도한 것에 화가 나 불을 질렀습니다. 전날 80년 5월 19일 밤 10시 36분 계엄 당국의 요구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자막을 내보낸 게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보도였습니다. 유언비어에 속지 마십시오. 단 1명의 사망자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눈앞에 수없이 죽어간 학생 시민을 목격한 시민들은 방송국에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걸어오고 분노를 터뜨렸다. 문제의 자막이 나간 이튿날 사실 보도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이곳에 있던 광주 MBC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급기야 건물 안으로 화염병이 날아들며 불이 났습니다. 넉 달쯤 뒤 시민 2명이 방화 혐의로 붙잡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실제 방화를 한 사람이 맞는지, 계엄군 편의대가 방화를 유도했다는 소수설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과연 진짜로 MBC 방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이 두 사람의 방화라고 당시 공안당국이 조작을 하였는지 여부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MBC 화재는 열흘간의 5.18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력을 동원해가며 언론을 좌우하고 결국엔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한 신군부의 만행. 내가 데스크인데 데스크 옆자리에 앉아서 권총 놔두고 기사를 자기가 고치기까지 했어요. 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보도 원칙을 저버려 시민에 응징당한 언론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이분들이 있어서 불행하는 거란 말이야. 우린 프로니까. 시청자 손해에서 회사가 불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로서는 죄인이거든.
앞으로도 언론이 잊어선 안 될 가치 역시 상기시킵니다. 권력과 싸우지 않고는 안 된다. 언론 자유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광주 MBC 궁동 사옥은 권력의 언론 탄압과 저항, 왜곡 보도와 시민 분노의 상징적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남 지역 단체장 후보 상당수가 수사받거나 고발돼 벌써부터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이번 선거처럼 사법 리스크가 컸던 적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공정과 원칙이 사라진 민주당의 공천 파행은 결국 경선 불복과 탈당, 줄고발로 이어졌습니다. 당원 명부가 불법적으로 특정 후보 캠프에 전달되고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중 투표를 지시하는 녹취록까지 등장했고 휴대폰 청구지 주소 변경 등 수법도 치밀해졌습니다. 이들 불법 경선 행위는 모두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됐는데 전남에서만 대여섯 곳에 달합니다. 선거 전부터 수사나 재판을 받는 현직 단체장 출신 후보자도 넘쳐납니다. 사건부터 직권남용, 금품 제공 등 혐의도 다양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일반 형사재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단체장직이 박탈됩니다.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막대한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재선거를 또 치러야 합니다. 그 전까지 행정 공백도 불가피합니다. 역대 최고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치러지는 6월 지방선거. 선거마다 항상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었던 호남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에서 나흘 전부터 양궁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산 선수와 김재덕 선수 등 도쿄올림픽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 참가해 금빛 화살을 쏘고 있는데요.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한국 선수들이 모두 결승과 준결승에 진출해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첫 올림픽 상관왕에 오른 안산 선수,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재덕 선수, 도쿄올림픽에서 활약했던 세계 정상급 양궁 선수들이 광주에 모였습니다. 지난 17일부터 광주에서 양궁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는 컴파운드와 리커브 종목별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양궁 종목은 활의 종류에 따라 컴파운드와 리커브로 나뉘는데 올림픽 정식 종목은 리커브만 채택돼 있습니다. TV로만 보던 양궁 경기를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고요. 저희 한국 선수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나흘 동안 치러진 경기에서 한국팀은 남자 컴파운드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남녀 리커브 단체전은 결승에 나란히 진출해 있는 상태이고 오는 일요일 광주여대에서 결승전이 진행됩니다. 특히 오늘 열린 여자 개인전에서는 학교 선후배 사이인 최미선 선수와 안산 선수가 준중결승에서 맞붙었는데 최미선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낮은 점수를 쏜 편도 있었고 해서 딱히 아쉽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잘 쏴서 제가 졌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이는 정말 최고의 선수기도 하고 그런 최고의 선수기도 해서 좀 긴장이 많이 됐고요. 그래도 이제 저는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면서 활을 쐈습니다. 이번 양궁 월드컵에는 38개국 26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총 10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가 주춤해지면서 지역 문화계에서는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갈 만한 전시를 조현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잇몸을 드러낸 채 활짝 웃고 있는 얼굴들. 결코 웃음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작품 속 인물들은 한결같이 과장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웃음으로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 유해민진의 작품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의 초기 회화 작품에서부터 초대형 청동 조각, 국내 도예가와의 협업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겪어온 역사적인 비극을
그 역설적인 어떤 웃음이라는 걸 가지고 가장 잘 표현을 한 어떤 작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세계 미술사에 아주 중요한 작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통 장례식 때 사용되는 상여의 장식물을 일컫는 나무 인형 꼭두. 저승 가는 길을 편안하고 즐겁게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었던 꼭두에 현대 미술가들의 상상력이 더해졌습니다. 전통 상여 행렬을 벽면과 바닥을 가득 채운 3차원 영상으로 형상화했는가 하면 침대에 비춰진 도깨비 문양을 통해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따로 있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소재와 또 가장 현대적인 매체가 만나서 그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 245개 탄원을 품은 광주 전일빌딩이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시설로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개관 2주년을 맞아 마련된 기획전에는 광주에서 활동 중인 11명의 작가가 참여해 80년 5월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곳 전일빌딩 245에서는 주말마다 기획 전시와 공연, 교육 프로그램과 벼룩시장과 같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들이 올해 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남 지역 민주당 공천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뇌물수수 혐의와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이 지자체장 후보로 공천됐고 배임 수재로 징역형이 확정된 인사가 도의원 공천을 받아 무투표 당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공천 결과에도 민주당은 전남이 마치 본인들의 것인 듯 사과 한마디 없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에 대한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호남권의 후보부터 내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가 민주당 독점을 깨뜨리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호남권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당 후보의 9.3%에 불과하다며 적게 공천하고 민주당 독점을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험지로 분류되는 영남권에도 국민의힘 후보 수에 대비해 53%에 이르는 후보를 공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광주를 찾아 훼손된 후보 현수막을 교체하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주기환 후보 등 국민의힘 후보의 훼손된 현수막을 직접 교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음이 아프지만 호남, 특히 광주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국민의힘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와 곽승용 북구의원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달빛동맹 대구 지역 교사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교육하기 위해 광주를 찾아 연수를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교원 20명은 달빛교사 5월 길을 걷다라는 슬로건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 등 주요 사적지를 둘러보며 5.18 민주화 운동을 배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가 KBO 리그 역대 4번째이자 가장 젊은 나이로 15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어제 롯데와의 원정 경기에서 개인 통산 150승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연소였던 정민철 선수의 기록을 깨고 34세 2개월 만에 최연소 150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통산 150승은 지난 2007년 정민철 선수 이후 15년 만에 나온 대기록으로 타이거즈 소속으로는 현 KT 이강철 감독 이후 두 번째이고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4명만 달성한 기록입니다. 양현종의 호투 등으로 롯데전을 싹쓸이한 기아는 오늘부터 홈에서 NC를 상대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며 진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821명, 전남에서는 10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총 1,84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하루 확진자 규모는 지난 11일 2,700여 명을 기록한 이후 9일째 3,0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이달 말 마감됩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지난 3월 14일 비대면 신청을 시작으로 현재 도내 22개 시군에서 90%를 넘는 접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 증진을 위한 의무사항이 강화돼 기본 교육을 수료하고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마을 공동체 활동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 중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5%가 감액됩니다. 전라남도가 산불 진화 등을 위해 민간 업체로부터 임차에 사용하는 헬기 8대의 평균 사용 연수가 40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사용 연수가 가장 오래된 헬기는 여수 헬기가 51년으로 전라남도는 부품 교체 등 안정성 검사를 통해 사용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지자체 임차 헬기 추락 사고는 6건으로 전남에서는 2017년 보성에서 산불 진화에 나섰던 헬기가 추락해 1명이 숨졌습니다. 장성 황룡강 꽃길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장성군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황룡강 꽃길 축제가 오는 29일까지 열흘간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축제의 주 무대인 황룡강 둔치에서는 꽃 양귀비와 금영화, 노란꽃 창포 등 다채로운 봄꽃들을 감상할 수 있고 생태공원과 허브 정원 등에서는 체험활동에 참여하거나 각종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여순 사건 피해 신고에 전남 동부권에서 18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전남 동부권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순 사건 피해가 많았지만 교통이 불편해 신고가 어려운 지역을 돌며 피해 상담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18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라 피해 신고는 내년 1월 20일까지지만 사건 발생 70년이 넘어 생존 피해자가 적고 유족들도 고령이어서 피해 신고 접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